안녕하세요. 주식올림픽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셧다운 해제라는 호재적인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는 뉴욕발 쇼크를 받으면서 양 지수 크게 뒷걸음질을 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무려 3% 넘게 3.81% 하락하면서 4011선까지 밀리는 모습. 코스닥은 2.23% 하락하면서 900선 하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정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기술주가 2% 넘게 급락세를 가져갔는데 여기에 대한 여파를 받으면서 국내 증시 또한 2% 넘게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정오를 기준으로 또 코스피 같은 경우에 더욱더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는 낙폭을 좀 줄이나 싶었는데 다시금 오후장에 밀리면서 저점 형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요인으로는 수급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포착이 되는 하루였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만 외국인이 2조 3천억 원 넘게 대량 매도세를 보였고요. 기관이 9천억 원 넘게 동반 매도 우위를 가져갔습니다. 개인 홀로만이 3조 2천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를 가져갔고요. 코스닥 역시도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세 그리고 개인 홀로만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시장 하락을 했더라도 그 가운데서 선방한 섹터가 바로 조선 기자재였습니다. 일단 오늘 10시 20분경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안보 관련된 이 협상안을 문서화하는 팩트시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핵 잠수함 건조 추진이라는 부분이 또 부각이 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 내에서 조선 그리고 조선 기자재주들까지도 선방하는 모습이었죠. 동일 스틸럭스 같은 경우에 상한가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삼연행텍 16% 그리고 HJ중공업은 4% 넘게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장에서 반도체주들 크게 밀렸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다시금 AI 거품론이 부각이 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3.7% 가까운 급락세를 가져갔고요. 여기다가 일본의 키옥시아가 또 실적을 안 좋게 발표를 하면서 오늘 또 하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키옥시아에 지분 투자를 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만 8.5%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여타 다른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CXL, HBM 전반적으로 오늘장에서 약세 흐름 가져가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파란불 켠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5.54%, SK하이닉스 8.5% 하락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10만전자 그리고 60만 닉스 깨면서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간밤 테슬라의 급락세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4.6% 하락 중에 있고요. 현대차 또한 2.5%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1위부터 5위 내에서 ABL바이오 홀로만이 빨간불 켠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 일라이릴리에서 ABL바이오 2천억 관련된 이 지분 투자 소식이 불거지면서 오후 2시를 기점으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해서 시세의 연속성 가져가면서 6% 넘게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알테오제는 보합권, 반면에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로 BM은 6%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펩트론 또한 동반 약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내에서는 대웅제약이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 같은 경우엔 중남미 지역에 추가적인 수출을 한다라는 소식이 오늘장에서 불거지면서 7.8% 넘게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외에는 한국화장품 제조, 영업무역, 한세실업, SBS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내에서는 셀바스 헬스케어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지금 AI 초음파 관련된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신사업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19% 넘게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외에는 킵스파마, 프로텍, 삼지엔터, ABL바이오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올림픽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에 우리의 시장을 이렇게 좀 뒷걸음질치게 우리의 시장을 좀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뉴욕 증시에서 나왔던 그런 악재를 반영을 하면서 오늘 코스피가 무려 3.8% 넘게 코스닥 또한 900선을 하회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과연 다음 주에는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벤트를 놓고서 우리가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또 진단을 해봐야 될지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금요일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딱 왔는데 오랜만에 금요일에 오셨는데 예. 시장이 되게 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일단 예. 우리 전문가님을 보고 좀 치유를 하길 바라겠고 일단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이번 주 화요일 날 만나 뵙습니다. 네. 화요일 날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라는 얘기들을 좀 해드렸는데 뭐 그 부분들이 이제 저의 출연 이후에 금요일까지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뭐 이러한 부분들이 뭐 비단 뭐 예상하지 못했었던 일들로 다가왔던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오늘까지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 흐름 자체는 단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에 대한 누적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시장에 노출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오늘 이 금요일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좀 크게 밀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조정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워낙에 좀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이번 주만 놓고 보더라도 월, 화, 수, 목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피로감이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방송 중에 또 여러 가지 시황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에 대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같이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 마감 이후에 또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장 중에도 장 시작 전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뉴스라든지 혹은 시장에 있어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만한 이슈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 스캔하시거나 문자, 유료 문자 100원 통해서 또 함께하는 교육방 입장하셔서 자세한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거래한 종목 위주로 10종목이 나왔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좀 상위 종목을 통해서 봤을 때 살짝은 바뀐 것 같아요. 예, 오늘은 딱 보시더라도 바이오 종목들이 맞아요. 일단은 눈에 띄실 네.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포지션으로 보게 되면 거의 50% 비중이 조선주에 네.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그 안에서 오늘 현대중공업 오랜만에 상승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또 조선주들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주춤했었잖아요. 예, 모멘텀이 좀 없다 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그렇게까지 막 탄력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었는데 사실은 기본적인 스토리는 너무 좋아요. 뭐 여전히 실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OP 마진 자체가 10%가 이상 넘는 제조업을 우리가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3분기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아졌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다만 이제 조선주들이 실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사실은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동안에.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내용들을 찾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오늘 뉴스가 어찌됐든 나왔죠. 예, 이재명 대통령의 담화가 네. 좀 있었던 상황들이었고요. 시장에서 여러 가지로 좀 노이즈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에 과연 이제 이 계약 소위 얘기하면 이제 우리 계약서를 네. 들이밀어줘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계속 지금 미뤄지다 보니까 조선주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좀 크게 뭐라고 해야 될까 휘청일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인데 오늘 방점을 찍어주신 것 같아요. 네. 그에 따라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약세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조선업종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시장의 흐름들이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눌렸어요. 한 며칠 정도. 한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정도 눌리다가 오늘 드디어 이평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모멘텀에 대한 확인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면서 오늘 오랜만에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이제 핵잠수함과 관련된 스토리들 그리고 안보와 관련된 스토리들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업종에 네. 대한 스토리들 자체가 미국 시장에서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뭐 단기간 안에 과거에 우리 상반기 때 엄청나게 좀 뛰었었던 그런 흐름들을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천천히 자기 방향성을 좀 보여주면서 올해 연말을 다시 한번 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아니겠느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HD 현대중공업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에 좀 조선주들이 주춤했는데 오늘 장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핵
잠수함 건조 추진이라는 일정적인 부분 그리고 모멘텀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조선주들이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일단 여기로 인해서 우리가 과거처럼 좀 급등세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연말에 우리가 꾸준히 보게 된다면 좀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을 거다라면서 조선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조선 관련된 타점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수익을 볼 수도 있고 혹은 시장에서 크게 좀 아픔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시장의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그 가운데서 눌림목 구간 혹은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을 통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타점까지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도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QR 스캔하시거나 혹은 100원의 유료 문자 통해서 또 이용을 가능하시니까 둘 중에 편하신 방법을 통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주 시장에 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잖아요. 이런 이벤트들 같이 한번 지켜보면서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강의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시장의 시나리오를 읽어내면서 그 가운데서도 대장주의 타점을 잡아내시는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우리가 좀 시장을 볼 때 어떤 시나리오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특히나 많은 분들이 종목에 있어서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선별적으로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천천히 오늘 한번 시장을 되돌아보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 코너에 들어와서 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강조를 해드리는 부분들은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기법 중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죠. 뭐 흔하게 뭐 눌림목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돌파 매매도 있을 거고요. 뭐 횡보하는 과정에서 뭐 박스권 매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시장에는. 자, 그 안에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는 이제 눌림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고 있는 상황들이고. 모든 매매의 기본 베이스는 딱 이 세 가지 스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첫 번째는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관점이겠죠. 뭐 장기적인 흐름들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이번 주에 보여줬던 이러한 흐름들 자체를 무시해도 되는 그러한 변동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나는 단기적인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스윙적인 관점에서 시장에 대한 여러 요소들을 판단을 내려서 나는 트레이딩에 접목을 시켜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시장에서에 대한 스토리들을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게 되면 그 구간 동안에 가장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어찌됐든 그동안의 시장 지수를 끌어올렸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섹터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AI 관련 주들이었잖아요. 근데 이러한 종목군들이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확정적으로 AI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품이나 버블론에 대해서 클리어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확정적인 답이 나오기 전까지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으로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되면은 오늘 AI 관련 종목군들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움직이지 못했었던 여러 가지 섹터들로 시장의 수급이 이동이 이루어지겠죠. 이런 이제 스토리들을 써가면서 업종을 찾는 거고 그 안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뭐 호재가 나온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뭐 ABL 바이오를 필두로 해서 이런 종목군들이 있을 거고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늘 10시 이후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정부 담화를 통해서 모멘텀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일시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에 대한 스토리들, 그다음에 시장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르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거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안에서 대장주들에 대한 타이밍들을 찾아보시게 되면 굉장히 심플하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시장이 다소나마 지금과 같이 좀 과격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장 속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계좌들을 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매매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이야기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 코너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볼 때 그저 매매 전략만 세우는 게 아니라 일단 시나리오를 분석을 하면서 그 분석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스마트 매매 눌림목, 매매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대장주를 좀 공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도움을 더 받아보고 싶다. 저희가 방송 시간이 50분 딱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집, 오늘 또 교육방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주 시장도 같이 한번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많은 분들이 일단 우리 전문가님의 뭐 무료 관련된 이 눌림목 매매 자료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이용을 하는 게 좋을지 여기에 대한 좀 도움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앞서서 제가 큰 틀로 우리 매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구두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또 활자로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아마 굉장히 좀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활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습득을 하는 이후에 저의 이야기를 또 참고 삼아 좀 들으시게 되면 아마 스마트 눌림목 매매 뭐 상당히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고 그냥 평이하게 들릴 수도 있으시겠지만 실전에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확률 높은 그런 트레이딩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QR코드를 찍으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하나씩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5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이때 당시에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던 상황들이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조정이 진행되는 이 과정 속에서 ABL 바이오에 대한 스토리들이 무너졌던 상황들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달 이후로 본격적으로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높아지는 그러한 구간들이었고요. 뭐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올해 상반기 거의 마지막 구간대에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움직였던 가장 큰 스토리가 뭐죠, 여러분들? 첫 번째는 비만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들? 신약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죠? AEC 관련된, 항체 접합체 관련된 이야기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수를 가장 많이 끌어올렸고 바이오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스토리가 이어졌었던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업종에 대한 강세 부분들이 나왔을 때 ABL 바이오가 1차적으로 대장 역할을 해줬었던 그런 종목이고요. 그 이후에 섹터에 대한 움직임들이 없었죠. 근데 공통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쉬었던 이 구간들의 공통점이 뭐냐. 대다수에 해당되는 종목군들도 많겠지만 AI 섹터로의 시장 수급이 집중이 됐었던 구간이었습니다. 그죠? 그 이후에 10월 마지막 주서부터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간 주춤하는 사이 이 주춤했었던 요 수급을 어디서 뺏어가기 시작을 했죠? 제약바이오 쪽에서 뺏어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들어서서 거의 100% 가까운 그런 수익률을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나왔던 스토리는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워낙 시장에서 크게 나왔던 스토리였기 때문에 일라이릴리와의 기술 이전 애로가 나왔었던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또 일라이릴리가 ABL 바이오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공식까지 좀 나오면서 상당 부분 지수를 좀 방어해주는 역할들 그리고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형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공부를 하셨던 분들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되겠는데 라는 것들에 대한 시장 스토리들을 이해를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재미있는 매매가 진행이 됐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 내가 수익 냈다라고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 나의 관심 종목 리스트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시장이 반등이 나오거나 업종에 대한 반등이 나올 때 계속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나만의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종목은 이제 G2G 바이오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11월 4일 날 여러분들에게 이제 올림픽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말씀드린 이후에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거의 50% 이상 나왔던 그런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비만과 관련된 시장에서 부각이 이루어지면서 이 G2G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좀 긴 호흡의 이 치료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부각이 이루어지면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일부 종목군들을 움직였던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좀 눈부시게 진행이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장에 대한 스토리들 그리고 업종에서 힘을 좀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멘텀이 있고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수급이 유입이 되는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찾게 되면 항상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창출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주식시장이다라는 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리락 이후에는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그렇게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죠, 여러분들? 비만 스토리들 그리고 이 G2G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이루어지면서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정 수준 어떻습니까? 짧은 바디를 가지고 있는 캔들이 형성된 이후에 다시 한번 거래량 발생되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시장이 어떠한 섹터에 조금 더 힘을 주는지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를 하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급락장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계좌는 살찌울 수 있다는 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9월 30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참 보석 같은 종목이었죠. 추석 선물로 드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여러분들과 함께 썼던 이 올림픽 시간에서 자, 10월 달 시작하게 되면 로봇주들이 강세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리면서 그 안에서 대장주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방향성들을 체크를 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렸어요. 로봇주가 움직이면서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많이 움직인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장, 섹터 내, 업종 내에서의 대장주의 방향이 하부에 걸려있는 우리가 흔히 보잖아요, 여러분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올라갈 때 소부장 종목군들이 사실은 탄력도가 훨씬 더 높아요. 하지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방향을 잡아주다 보니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탄력이 담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로봇주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른 소부장주들을 얘기를 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대장주의 방향성들을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시켜드렸던 그런 종목들인데 말씀드렸던 이후에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어떻게 진행이 됐죠, 여러분들? 쭉 진행이 되다가 횡보되죠. 횡보되는 과정에서 5일선과 20일선에 대한 이격 자체가 엄청나게 좁아지죠. 여기서부터 이제 탄력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나왔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중점적으로 수급이 붙다 보니까 정말 짧은 기간 동안 안에 61% 수익률을 기록을 했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이 이제 하이브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0월 21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뭐 지금의 움직임들은 다소 조금 조정을 받은 상태이지만
제가 10월 21일 날 여러분에게 하이브를 말씀을 드리면서 올림픽 종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구간에 대한 상승 흐름들을 우리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이때 당시에 차트 흐름들을 한번 볼게요. 자, 고점이 낮아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그죠? 우리가 좀 유의미하게 볼 수 있었던 고점들을 쭉 연결을 해서 보시게 되면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가만히 종목을 지켜봤더니 저점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저점도 생각했던 것보다 어떻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삼각 수렴형의 패턴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시장에서에 대한 모멘텀들,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가 어떤 식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죠? 자, BTS 다음 해에는 완전체 활동이 기대가 된다. 그리고 월드 투어를 통해서 그동안의 하이브가 보여주지 못했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넘어서는 그러한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달성할 수 있을 만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투영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라고 하게 되면 기술적인 분석과 더불어서 시장에서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한 수급의 쏠림 현상들을 통해서 변동성을 활용한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실전에서 이런 매매 패턴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앞으로도. 자,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9월 30일 날 추석 선물로 이야기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같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9월 30일 날 여러분들 한미반도체 말씀드리면서 가겠어?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결과는 어마어마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2주 반, 3주 반에 6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을 했었던 이러한 종목이었고요. 가장 AI 반도체 시장 내에서 장비 쪽에서 소부장 쪽에서 거의 마지막 타자가 바로 이 TC본더 기업들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제가 9월 달에만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횡보되는 이 구간대에도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거의 제 기억으로는 월에 한 번씩은 여러분들에게 한미반도체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던 그런 종목들인데 결국에는 정말 아름다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진행이 됐던 종목이고요. 뭐 이 종목 자체가 뭐 지금에는 뭐 업종에 대한 흐름들이 좀 약세로 빠지다 보니까 뭐 조정세로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내년도 HBM 시장에 대한 스토리들이 계속 고단화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한미반도체가 생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TC본더와 관련된 제품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당연히 증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뭐 지금 당장 주가가 밀리는데 좀 심심한데 라고 하시더라도 늘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LB라는 종목인데요. 7월 15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상당히 빨리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7월 15일이면. 자, 7월 15일 날 아마 여러분들 시장에서는 이미 다른 종목군들이 막 활기치고 있었고 뭐 바이오 종목군들 막 날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TLB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기판과 관련된 종목군들 지금서부터는 좀 관심을 좀 두셔야 됩니다. 관심권을 좀 두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그 구간이 딱 이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이 횡보되기 시작하는 이 구간입니다.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이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딱 모이기 시작을 하는 이 구간이죠. 그죠? 그 이후서부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9월 달, 10월 달까지 해서 임팩트 있는 상승이 바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물론 그 이후에 대한 주가 흐름들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이 이평에 대한 이격 자체를 좀 좁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지만 어찌됐든 7월 15일 날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인데 그 이후의 탄력도는 여러분들 어마어마해요. 176%입니다. 그만큼 횡보되는 기간 자체가 길면 길수록 에너지는 응축이 되는 거고요. 그 에너지를 폭발시킬 수 있는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러한 수익률들을 기록을 했었던 시장이 바로 9월 달과 10월 달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산 테스나예요.
여러분들 9월하고 10월 달로 넘어가면서 시장에서의 가장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섹터군들이 AI 관련 종목이라고 기억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움직였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상승이었겠죠. 그 안에서 이제 후발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계속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로테이션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많았던 시장이 9월달하고 10월달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안에서 이제 9월 16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이때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자, 직전 고점입니다. 자, 돌파가 됐습니다. 자, 돌파가 돼서 여기까지 가도 괜찮고요. 돌파가 이루어졌지만 한 차례 정도 쉬더라도 직전 고점을 이어주는 어떻습니까? 눌림목 구간들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의 저항에서 지지로서 전환이 되게 되면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어마어마하게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정말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그대로 주가가 움직이면서 단기간 안에 거의 25%의 수익률, 상승률을 보여줬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마지막으로 볼게요. 한미약품이죠. 자, 이 종목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주가 밀렸거든요. 10월 달에 밀렸어요. 근데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ABL 바이오도 설명을 드렸고, G2G도 설명을 드렸고, 지금 한미반도체, 한미약품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정을 받았던 시기가 그냥 10월 달 한 달 동안 내내 받았어요.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에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비만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들? 그냥 반복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요 구간 동안에 상승했었던 한미약품이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모멘텀이 소멸되다 보니까 주가는 약세로 빠지고요. 거기에다가 전체적으로 업종에 대한 약세가 흘러가다 보니까 한미약품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똑같은 논리로 이 구간의 상승을 일으켰던 논리와 이 구간에서 상승을 일으킨 논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업종 내에서 대장주들은 기업의 문제가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흐름에 연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시장의 트렌드가 딱 끝나게 되면 시장의 수급은 새로운 모멘텀들을 찾든 아니면 과거에 반복됐었던 그런 모멘텀들을 가지고 다시 트레이딩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속성들을 늘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말씀드렸던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임들을 보여줬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뭐 수익 얘기하네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것들을 얘기해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11월 달 아직 중반이고요. 더 다가오는 12월 달 그리고 내년도 1월 달, 2월 달이 있을 거예요. 똑같은 논리들을 가지고 새로운 업종이 올라가든 아니면 과거에 반복했었던 업종들이 다시 대장주로 부각이 되든 이 논리와 유사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매를 하셨던 종목군들 복귀 잘 하시고요. 그리고 수익 관리 잘 하시고 내가 실패했던 매매, 내가 성공했던 매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늘 넣어두시게 되면 그게 바로 뭐다, 여러분들? 주식에 대한 공부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다음 코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올림픽 종목에 대한 리뷰를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이 시장을 보는 일가견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시장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그 중심에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선물처럼 안겨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장주의 타점까지도 저희가 교육방 내에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받아보시면 굉장히 편하게 좀 매매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도 앞으로 시장 한번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매매에 있어서 타점까지도 받아보고 싶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 자료집까지도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또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QR 혹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또 저희가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나는 다음 주에 시장에 어떻게 보면 변동성을 또다시 가져갈 수 있을 때 그 가운데서도 중심이 될 만한 종목들 눌림목 자리에서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부터 우리 전문가님
연구위원님과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시장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 여파가 오늘 국내 증시까지도 고스란히 보인 상황인데 일단 많은 분들이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 그래서 시장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종목을 어떻게 선별하느냐 지금 계속해서 좀 댓글을 남기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스마트 눌림목 매매 자료집 제가 늘 준비를 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제가 뭐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을 아마 10분, 100분, 뭐 1000분 다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저와 소통하는 교육방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시황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보시게 되면 제가 텍스트로 딱 정리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내용이 제가 토시 하나 바꾼 게 없어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시황 얘기를 해드리면서 앞으로 이번 주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 어떠한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를 아마 화요일 날 다시 보기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어찌됐든 추세 상승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4,000포인트까지 올라오는 이 과정 자체의 1등 공신이라는 거는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보여줬던 저점 구간대까지 오늘 한 번에 다 반영을 한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추세 전환이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추세가 꺾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변동성 구간 안에서의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오늘의 하락세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단순하게 우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그냥 빠졌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밑에 보자고요, 여러분. 자, 요번 주 월요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수요일 날 사인을 통해서 끝났죠, 셧다운이. 근데 이미 그게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서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이야기가 이미 전개가 됐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월요일 날 아시아 증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증시가 상승을 했고요. 근데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사실은 셧다운이 발생되고 나서 시장에서 어떤 얘기했죠? 셧다운 뭐 늘 있는 거야. 뭐 매년 행사처럼 이벤트처럼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학습 효과 있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셧다운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죠? 셧다운 무서워하지 말자라는 게 사실은 시장에서에 대한 중론이었고요. 보통이었으면 셧다운이 발생되고 나서 시장은 약간 좀 눌렸다가 원상태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번 셧다운은 어때요, 여러분들? 그냥 무난하게 오히려 시장은 상승을 했었던 거죠. 근데 시장이 어떻습니까? 9월 달과 10월 달까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쉬고 싶거든요. 쉴 때가 있어요, 시장은. 그럼 쉴 때 쉬고 싶은데 주가가 막상 떨어지고 나서 어떤 내용들을 가져가요? 빠질 만한 이야기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안 좋은 이야기들 계속 끌고 옵니다. 셧다운 계속되잖아. 경기 지표 안 나오잖아. 이러면서 주가를 밀어버린 상황이었거든요. 그 사이에 셧다운 종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장은 이제 더 이상 논리를 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주가 올립니다. 근데 셧다운은 말씀드렸듯이 그냥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올린 상태에서 주가를 더 끌어올려야 돼라고 하게 되면 새로운 모멘텀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막상 우리가 봤더니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날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이 있네요. 그죠? 근데 그동안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이유가 딱 두 가지였습니다. 뭐였죠, 여러분들? 셧다운 이슈가 첫 번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AI 버블론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뭐가 나오죠, 여러분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감소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이건 하나 해결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AI 버블론, AI 거품론을 어떻게 해소할 건데 라는 거에 대한 시장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어떻습니까? AI 거품론, AI 버블론 절대 아니야. 자, 실적 괜찮고 앞으로의 가이던스,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시장은 다시 저점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죠? 근데 그 이전까지는 시장에서에 대한 심리가 어떻죠, 여러분들?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훨씬 더 많이 붙는 그러한 스토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하락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확대해서 하시기보다는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 시장에서 좀 눈치 아닌 눈치를 볼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간헐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든 아니면 오늘과 같이 대규모 매도가 진행이 되지 않고 그 매도세가 약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리바운딩이 되고 거기 하부에 걸려 있는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이 또다시 돌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빈 공간이 진행이 됐었을 때 시장에서 상승했었던 그동안에 상승했었던 종목군들 이러한 종목군들은 또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또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시나리오들을 여러분들이 세우실 수가 있으시겠죠.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움직였고 조선주들이 움직였고 뭐 여러 가지 일부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이 스토리들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셨고 시나리오를 딱 세워두셨다면 충분히 오늘 납득이 되셨을 거고 단기 플레이를 하든 단타 플레이를 하든 내가 기존에 대장으로 잡고 있었던 내 계좌에 주된 포커스로 잡고 있었던 종목군들을 한쪽에서는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들을 활용을 해서 AI 반대편에 있는 종목군들을 트레이딩을 함으로써 해지성 매매를 하실 수 있는 완벽한 트레이더가 되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똑같아요, 여러분들. AI가 올리는 주가, 엔비디아 실적 향방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그동안에 뭐예요, 여러분들? 기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기간 조정이 될 거냐, 아니면 방향성을 제시를 할 거냐.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 화요일 날 나와서. 자,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부분들을 그냥 고만고만하게 보고 여전히 AI는 강해라고 하게 되면 기간 조정을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일단 띄워놓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지금 시장은 어때요? 2개월여 기간 동안에 주가를 상승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는 만들지 못하죠.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오늘 우리나라 지수가 2%, 3%대 밀리면서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사실상 이번 주에 상단과 하단은 정해져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게 되면 오늘의 시장 하락을 굳이 나쁘게 해석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 오히려 월요일 날 외인하고 기관애들이 더 때릴까? 더 매도를 할까? AI 관련주를 더 매도를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건설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SK 하이닉스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만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이번 주 보세요. 고점 찍었죠? 그리고 주가 밀렸는데 장대 항목 나오기 이전에 가격대까지 밀렸어요. 그럼 이 구간은 우리가 박스권으로 보는 거거든요. 간단하죠? 그럼 여기를 밀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죠. 오히려 좀 과격하게 미는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참고를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구간하고 유사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5일선하고 20일선하고 어때요, 여러분들? 이격 자체가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이때는 그래도 AI가 살아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이드를 기잖아요. 똑같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되게 짧게 봐서 그렇지 사실상 이 구간이 끝나고 나서 이 구간하고 동일한 상태에서 이렇게 가게 되면 이 구간과 이 구간이 똑같이 그려질 거예요. 참고하십시오. 자, 그 다음 종목 엔비디아 주가 볼게요, 여러분들. 엔비디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올렸죠? 그 뒤로 어때요? 실적 나오니까 시장에서 별다른 움직임들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목요일하고 수요일 날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엔비디아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보세요, 여러분들. 못 올리잖아요. 못 올리죠. 그리고 어제 꽝 때렸죠. 근데 꽝 때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보여줬던 이 고점 라인들은 그렇게 크게 훼손시키지 않습니다. 그 엔비디아가 오늘 여기서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월요일장 또 하락 출발하겠죠. 이런 스토리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새겨놓고 보시게 되면 시장이 은근히 굉장히 재미있고 내가 이 종목이 꼭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서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시는 거죠. 해지라는 게 사실은 별거 없거든요, 여러분들. 시장 대비해서 견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내가 주력 종목이 좀 빠진다 하더라도 한쪽에서 내가 수익을 벌어주게 되면 이쪽에서의 마이너스를 우리가 어떻습니까? 상계 처리를 하면서 가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언제까지 빠지십니까? 아니거든요. AI가 그냥 끝나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엔비디아 실적만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다시 대장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 주력으로 진행을 했었던 AI 반도체들은 또다시 갈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한없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러한 변동성과 이러한 시장의 시나리오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출렁이고요. 그리고 그때 구간마다 대장이 될 수 있는 애들 그리고 주력으로 수급이 들어가면서 변동성들을 보여주면서 항상 시장은 정말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니까 잘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은 약간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말 동안 고민을 엄청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주식올림픽 금요일 시간 다시 보기 돌려보시면서 제 시황 얘기 이해를 하시기 시작을 하시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 날이 걱정되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코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황에 대해서 아주 좀 면밀하게 짚어드렸는데 다음 주 시장에 있어서 나도 시장의 시나리오를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다음 주 시장은 또 다음 주에 같이 분석을 해봐야겠죠.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장 시작 전 그리고 장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눌 예정이기 때문에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셔서 교육방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올림픽 종목을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전문가님? 예, 빠르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에서 시간을 제가 많이 할애를 했어요. 근데 그만큼 할애를 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게 출연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앞 코너에 대한 이야기들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마지막 종목으로서 오늘 올림픽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에요. 뭐 많이들 아시죠, 여러분들? 셀트리온. 그리고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이고요. 근데 좋아하는 만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과를 많이 못 내주는 굉장히 좀 힘들게 하는 그러한 종목이 바로 셀트리온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연말과 내년도의 그림은 좀 좋아질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이 셀트리온이 판매를 하고 있는 주력 제품에 대한 성장 스토리들이 좀 굳건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는 3분기 개선된 실적이 좀 나아졌던 상황들이었고요. 그 주된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신규 제품군들이 마진이 되게 좋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제 공시를 보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생각했던 것보다 신규 제품군에 대한 마진 자체, 성장률 자체, 매출 성장률 자체가 거의 20%, 30% 가깝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내에서에 대한 성장 스토리가 여전히 이 셀트리온의 주가 키워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탄력을 받고 상승을 받는 데 있어서는 신약을 빼놓을 수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셀트리온도 여러분들 바이오시밀러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이중항체, 면역 항암제에 대한 신약 개발들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트렌드에 좀 부합하는 그런 스토리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주가 흐름들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자, 매수가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매수가는 19만 원대, 그 다음에 목표가는 20만 원대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손절 라인은 17만 5천 원 설명드리면서 오늘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림픽 종목으로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약바이오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그래서 올림픽 종목으로 셀트리온 제시를 해드렸잖아요. 추가적으로 장중의 흐름이라든지 혹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자세한 시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올림픽 종목에 대한 공략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장중의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타점까지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단 QR 스캔하시거나 혹은 100원의 유료 문자 통해서 교육방 입장 가능하시거든요. 편하신 방법으로 교육방 지금 바로 또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